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7월부터 3단계 DSR 도입이 예고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출이 더 깐깐해질 수 있고 그 전에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계속해서 비싸질 거고 또 정권이 바뀌면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폐지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땐 더더욱 내 집 마련하기 힘드니까 지금 좀 주춤할 때 사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내년 반포에서 최대 40억 로또가 분양을 하죠. 반포 1, 2, 4주구 내년 6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총 5천 가구가 넘는 세대수 중에서 1832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쏟아져요. 근데 평당 분양가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에서 27억에서 30억 이 정도의 일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주변의 시세 뭐 70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 차익이 26억에서 40억에 달할 거다. 최대 40억 로또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죠. 시세가 70억 이러는데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높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거 폐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반포 한강변에 위치하고 역세권 또 초대형 단지죠.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평당 8천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30억 원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분양 당첨만 되면 26억에서 40억 이 정도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내년 분양 시기까지 반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익이 커질 수 있는데 이걸 제한하는 거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쏟아냅니다. 시세가 70억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수십억 차익을 보려는 청약자들 몰려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 30억에 달하는 분양가인데도 반값이니까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설왕설래합니다. 최대 40억 이 정도면 로또 1등 당첨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로또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평균 1인당 당첨금 20억 정도 되죠. 이거 당첨되려면 81만 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합니다. 0.0000123% 이 정도의 확률을 뚫고 당첨되면 20억을 손에 쥘 수 있는 거 이게 로또인데 청약 광풍이 불어서 우리나라 국민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수가 참여하더라도 이 확률보다 높은데 당첨금은 훨씬 높은 이런 로또가 내년에 1830개가 넘게 나옵니다. 로또 확률보다 더 해볼만 하고 당첨금은 로또 1등보다 훨씬 많은 금액 이러니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반포 클래스트 84 국민평형이 주력이죠. 1358세대에 달하는 30평대 아파트 이걸 원래 70억 받을 수 있는데 30억에 팔겠다 이렇게 내년에 나옵니다. 30억에 분양을 해서 이걸 50억에 팔고 70억에 팔고 이렇게 되면 20억에서 40억의 로또를 맞을 수 있지만 일단 3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로또를 맞으면 바로 통장에 꽂히지만 이건 팔아야 로또를 맞는 거죠. 누군가 내가 분양받은 30억보다 20억이든 40억이든 더 얹어주면서 사줘야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800세대 40억이라고 하면 거의 8조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로또를 맞으려면 일단 30억짜리를 사야 되죠. 사기 위한 자금 또한 5조 원 넘게 필요합니다. 거의 1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있어야 40억 로또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아파트 한 단지의 일반 분양분만 계산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13조 원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KB 시세, 요즘 말하는 시세에다가 세대수 곱해가지고 총 더하면 시가총액을 대략 산정해 볼 수 있죠.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챗 GPT한테 시켰습니다. 헬리오시티가 16조 원입니다. 9,500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다 팔아야 16조 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인근에 있는 반포자이 3,400세대가 넘는데 여기를 전부 다 지금 말하는 호가대로 다 팔아도 13조 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자금이 있어야만 지금 말한 로또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3,000세대가 넘는 반포자이를 다 팔아야 지금 분양하는 1,800세대 로또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지금 말하는 자금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어쨌든
일단 로또 당첨을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죠. 분양가 27억에서 30억, 취등록세 고려하면 일단 3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억이라는 거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부자 상위 1%도 지금 은퇴가 두렵다고 하는데 상위 1%로 분류가 되기 위한 기준선이 30억 정도 됩니다. 순자산 기준에서 30억은 있어야 상위 1%로 지칭될 수 있어요. 커트라인이 30억이고 0.1% 정도 되면 90억 가까이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 64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요. 평균 가구 원수 3명 정도 되고 2인 가구가 10중 넷입니다. 이들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산 3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분양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거주 부동산과 거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근데 부자의 특징, 거주 주택 말고 다른 부동산, 이 비중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죠. 80% 넘게 자가로 살고 있고 면적도 넓은 중대형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살고 있고 중대형 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거의 수도권 서울에 몰려서 살고 있는 게 30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위 1% 가구 20만 정도 되죠. 이들은 이미 유주택인 경우가 많고 또 남들이 선호한다는 그 똘똘한 한 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또 3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죠? 소득이 많은 사람, 당장 30억이 없어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서라도 이런 물건 사줄 수 있으니까 그들이 대상입니다. 집은 개인이 소비하는 재화죠. 개인 연간 총급여 3억 이상은 돼야 상위 1%에 해당이 됩니다. 상위 0.1%는 한 10억, 10%는 1억 정도는 벌어야 상위로 분류가 됩니다. 기업의 고위 임원, 전문직 또는 대기업 금융업계 종사자, 고수익 창업가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부자에 속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 그들이 소득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상위 1% 연봉 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수령액 계산해보면 월 1,600만 원 정도 되죠. 그들 60%를 대출에 의존한다고 하면 18억 정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40년, 대출 금리 3단계 DSR 도입을 고려해서 4.5% 정도 잡아도 이들은 DSR 40%를 넘지 않은 수준으로 18억을 빌렸을 수 있고 이들이 로또라고 말하는 그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대출 18억 받으면 1년에 1억 정도는 갚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봉 2억만 돼도 참여가 불가능하죠. 아까 4.5%로 계산을 했는데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3단계 DSR 도입 고려해서 4% 대출금리로 계산해도 DSR 40%를 초과합니다. 18억 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LTV 60% 이걸 다 채워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 1%의 소득자 3억 정도 번다고 했는데 세금 떼면 실수령액 1억 9천 정도 되죠.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로또 맞을 수 있는 분양가 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30억이 주는 의미가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대출을 받으면 월 550에서 700만 원 정도를 40년간 갚아야 하죠. 40년간 연봉이 3억 이상을 계속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수령액 1,6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빚 갚는 데 쓰면서 40년을 유지해서 조달한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30억 분양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그만큼 안 돼도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 뭐 투자를 잘해서 현금을 확보해 놨다. 어쩌다 저쩌다 20억 정도 있다. 그래서 10억 정도 빌려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억을 빌려도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운 이자가 생깁니다. 여기에 최고급 집에 거주하는 비용은 예전보다 더 많이 들겠죠.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거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부담감은 상당해집니다.
연봉 2, 3억 되는 사람들도 무리되는 금액이 30억입니다. 그럼 전세를 줘서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10억 이상 고액 전세수, 이거 대부분이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또 성동구 서울의 숲 인근 이런 데 많이 있죠. 여기에 10억 이상의 고액 전세가 꾸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1년에 10억 이상의 고액 전세 거래 건수 5천 건 정도로 추정합니다. 전체 거래의 10%가 안 되는 수준, 이 정도가 10억 이상의 고액 전세 현황입니다.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고액 전세를 선호하고 있죠. 그만큼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면 이 물건을 대물로 받아도 되니까 강남권에는 1, 2억 올려줘도 그냥 눌러 앉는 경우가 많죠. 전세 재계약률이 7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많아야 5, 6천 건입니다. 임대차 기간 보통 2년 정도 되고 갱신까지 생각하면 한 4년에 걸쳐서 5천 건씩 10억 이상의 고액 전세가 발생한다고 보면 2만 가구 정도, 이들이 30억 분양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청약하려면 무주택에 현금은 20억 있고 또 서울에 거주해야 되죠. 2만 명도 안 되는 사람, 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물량들 계속해서 시장에 풀려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원펜타스, 방배, 잡내아 이렇게 한 1200가구 정도 분양 물량이 있었죠. 근데 내년에 이 반포 1, 2, 4주구 한 단지에서 작년 전체 분양 물량보다도 많은 물량 183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풀려요. 이전에 분양했던 것들 지금보다 분양가 낮았죠. 그치만 20억 가까이 하는 자금, 이걸 마련하는데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2월 19일 이후 분양 공고하는 경우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서 잔금 치를 때 전세 놓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위축될까봐 난리 났던 거, 원베일리의 얘기죠. 레미안 원베일리, 이거 분양할 때 실거주 의무가 있을 때는 자기 자금이 훨씬 많이 필요했지만 나중에 전세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억짜리 5억만 있어도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아파트 입주한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실제 일반 분양 224세대에 불과한 이 단지에서 초반에 전월세 물량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이거 분양받기 위해서 온갖 편법이 난무했었죠. 20억 로또라고 광고를 했었고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로또를 맞은 사람들, 이들 7명 중 1명은 위장 전입까지 해가면서 로또 맞고자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가장 많았었고 과천, 성남, 송파 로또 분양 단지들, 여기를 위주로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반값이라고 얘기하지만 분양가 20억 이상 30억 가까운 이걸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 무주택자의 현금 20억 이상 보유한 그런 사람들만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희소합니다. 근데 이렇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로또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 20억 로또라고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 분양하는 클라스트, 이거 40억 로또라고 합니다. 가점도 있고 무주택이고 현금 20억을 갖고 있으면 기다리면 계속해서 로또 금액은 커져갑니다. 앞으로 쏟아질 로또 쌓여 있죠. 음마 아파트, 여기도 평당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27억에서 30억이 있는 사람들, 이런 로또 맞을 수 있습니다. 압구정도 재건축에 시동이 걸렸죠. 100억에 팔렸다, 130억에 팔렸다. 여기도 일반 분양가 국민평균 기준에서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 재건축하고 나서 50억 찍었다, 70억 찍었다, 이러니까 분양 27억에 받으면 안전마진 수십억을 확보할 수 있죠. 재건축 추진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 4천만 원이 넘어갔고 이제 강남은 평균 30억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5, 60억이지만 27억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 재건축 음마 아파트, 이 사업을 위해서 일단 사업비 6조 6천억이 필요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죠. 용적률 20% 올려받아서 5천억 정도 수입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지만 당장 사업비 6조 6천억, 그중에 일반 분양으로 조달하는 비용 빼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나눠내야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 추가로 10억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비용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나오겠죠. 또 다른 30억 분양 아파트 주공 5단지도 있죠. 여기도 3,9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재건축 대장주로 분류되고 있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추정하고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담금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서초의 신반포 18차,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를 줄여가도 추정 분담금 12억을 내야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추진할 때와 비교해서 3, 4배 정도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이 많이 안 된 압구정 3구역 이런데 얼마 나올지 지금 3억 정도 추정하고 있지만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추진 단지들 일단 갖고 있으면 시세보다 이미 수십억 싸게 매입하는 것과 같으니까 10억 정도 들여서 재건축하는 거 하겠죠. 재건축하고 나면 지금 20억이지만 또 입주할 때 되면 30억, 4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압구정, 한남, 음마, 잠실주공 이미 계속 얘기되고 있는 곳들 꾸준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남동의 DH 한남, 여기 백화점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도 5,8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강남 3구 외에도 목동, 여의도, 분당, 선도지구 해서 또 분양하죠. 수많은 수십억짜리 싸다고 얘기하는 로또들이 양산될 예정입니다. 강남 3구, 그리고 용산을 중심으로 한 한남동, 이런 데만 해도 최소 2만 가구 가까운 로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30억 이상의 분양을 하겠죠. 나머지 목동, 여의도, 분당 이런 데도 2, 30억 이 정도의 분양할 겁니다. 기타 강남 3구 외에 또 내놓으라는 지역들, 여기서도 수십만의 일반 분양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사줄 사람, 앞서 얘기한 것처럼 3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또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 연령대가 64세입니다. 그만큼 자산의 축적 기간을 거치고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조차도 달성하기 힘든 금액이 30억이죠. 앞으로 10년 사이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소득이 사라지는 은퇴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런데 한두 건 70억에 팔렸다, 50억에 팔렸다, 이 말만 믿고 30억을 들여서 이걸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이 있을까요? 지금 잠실의 엘리트래, 여기도 입주한 지 벌써 10수년이 지났죠. 이제 10몇 년 있으면 또 재건축한다 하는데 이거 20억대 후반 이 정도 시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매수하면 50억, 70억 가는 세상이 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돈이 없는 게 팩트입니다. 여태까지 대장 아파트로 분류됐던 아리팍,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내년쯤 되면 구축으로 분류되겠죠. 아리팍 요즘 얘기 안 하죠. 원베일리 얘기하고 딴 데 얘기하죠. 그렇게 트렌드는 변해갑니다. 서울의 아파트 170만 가구 정도 될 텐데 그 전체의 거래량 한 달에 3,000건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평균 10억이라고 말하는 이 가격을 수요해 줄 사람도 극히 적은 시장인데 반값이라고 말하는 30억 아파트를 분양받고 소화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숫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강남에서만 매년 몇천 가구씩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여기만 해도 10,000 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했죠. 이게 분양이 안 돼서 난리를 겪었던 게 22년도의 일입니다. 이제 내년에 반포 1, 2, 4주구, 여기서 일반 분양분, 분양가 30억짜리가 1,800가구가 넘게 쏟아집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매년 그렇게 시장에 공급됩니다. 30억 있는 사람 제가 설명드렸죠.
70억 간다는데 분담금 10억도 못 내서 지금 파산할 지경이다. 이러고 있는 시장입니다. 40억 로또라는데 땡빛을 내려고 해도 연봉 2억이 돼도 60%의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수치, 턱없이 닿을 수 없는 가격인데 반값이라고 얘기하며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7월 3단계 DSR 도입된다고 하니까 7월 전에 집 사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호들갑도 떨고 있죠. 연봉 1억 직장인 12억짜리 집을 살 때 한도가 1억 4천 줄어듭니다. 돈 많은 세상에서 1억 4천 정도 준다고 해서 집 못 사는 거 이게 현실입니다. 연봉 5천짜리 7천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드는 시장 7월부터 펼쳐집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이후로 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연봉 5천을 자꾸 언론에서 예를 드는 이유,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는 게 연봉 5천입니다. 소득분이 5분위 정도, 이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주담대의 75% 이상을 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연봉 5천짜리가 6억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12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집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연봉 3억짜리는 1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지금 반값이라고 말하는 그 분양가의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신 분들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죠. 집 팔고 집값 올라서 속상했다. 현금 20억 있으면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로또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신축은 계속 공급이 되죠. 구축 20억대 후반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요? 기축 살 필요 없습니다. 쏟아지는 로또 맞으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는 집값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또 로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